오늘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에 혹시 CBC랑 CTR은 다 괜찮게 하셨나요? 할만 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킴보다는 좀 다음 스킴을 구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 같은 느낌으로 이제 넘버 티오리에 관한 걸 다시 복습을 하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 코드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두 개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할 게 이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를 제가 구현을 해볼 건데 이제 이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를 혹시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었나요? 네, 그쵸. 이게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결국 어떤 x의 a 제곱을 모드 n에서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뭐 x가 이제 밑에 나온 것처럼 1239라 치고 a가 11이라고 하면 원래 나이브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그냥 1239를 11번 곱셈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A번 곱셈을 항상 해야 되니까 이 A번을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로그 A로 줄이고자 이제 밑에처럼 A를 이진수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스퀘어 멀티플라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2의 거듭 제곱꼴로 최대한 잘 나눠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구현은 다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수도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의 a승을 모드 n에서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서 a의 이제 이진수 길이를 k라고 뒀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우선은 이 결과값 z를 1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포문을 돌 건데 포문을 이 k-1부터 0까지 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위에 1, 2, 3구에 1239에 11승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11을 이진수 1011로 바꿔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맨 제일 모스트 MSB가 맨 처음에 1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는 1이 이제 이 k-1번째 비트가 될 거고 이제 이 k-1번째 비트가 1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이제 z를 제곱을 하는 연산은 뭐 비트가 1이든 0이든 항상 수행을 하고 이제 비트가 1일 경우에만 z의 이 x를 곱하는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x는 1239겠죠 예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간단하게 위에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1239가 맨 처음에 1로 시작했으니까 뭐 1을 제곱한 다음에 첫 번째 루프에서 1239가 곱해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루프에서는 이게 0이니까 제곱은 하지만 이제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곱해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 루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제곱이 된 결과가 이 맨 첫 번째 텀이고 그 다음 루프에서는 다시 이제 1239에 제곱을 한 다음에 1239를 곱하는 과정을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결국 이 위에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여기서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 포문을 몇 번 도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 포문을 몇 번 도는지는 이진수의 길이가 결정하니까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가 로그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결과를 출력한 코드고 이제 들어가서 코드로 보자면
코드는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빈칸 없이 올려드렸으니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뭐 빅넘버를 스캔F하고 프린트F 하는 함수가 제시되어 있고, 이제 원래는 이 빅넘버 스퀘어의 멀티플라이를 채우는 게 목표인데 일단 다 채운 상태로 그냥 설명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시면 이제 XAN을 받아놓고 이 XA 승 모드 N을 담을 결과 리절트를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요. 그래서 뭐 XAN을 생성을 한 다음에 스캔F로 받아주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스퀘어의 멀티플라이 함수에 넣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생성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이제 이 Z라는 게 결국 저희가 수도 코드에서 봤던 그 결과값을 담을 변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연산을 나중에 나올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BNCTX라는 조체가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임시적인 변수들을 저장하기 쉽게 하려고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함수의 인자로만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생성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ctx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이제 수도 코드에서 이제 수도 코드를 이걸 그대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주석으로 적어놨는데 이제 z를 1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진수의 폼으로 됐을 때 몇 비트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빅넘버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써서 이제 a의 사이즈를 인트로 받아주고요. 그래서 포문을 이제 a의 이진수 폼에 대해서 돌 건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사이즈 k-1에서부터 0까지 돌겠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해주는 거는 이 a의 i번째 비트가 0이든 1이든 어쨌든 제곱을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이 x를 곱해줄지 안 곱해줄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k번 반복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x의 a승 모드 n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퀘어 멀티플라이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이제 암호학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쓰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PPT 예시에서는 256이랑 256의 80승을 2203으로 나눴을 때 이제 1679라는 값이 나오네요. 뭐 제가 돌린 코드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맞는 값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이제 그대로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퀘어의 멀티플라이 알고리즘을 하나 알고 가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할 건데, 그 일단 일반적인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뭐 A랑 B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이거는 수도 코드로 보는 것처럼 이제 큰 쪽을 작은 쪽으로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랑 그 작은 값을 가지고 계속 재기함수를 돌리는 식으로 결국 최대 공약수를 GCD를 찾아내는 건데, 이제 이거에서 확장된 폼이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이에요. 그래서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의 목적은 GCD를 구하면서 그 GCD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A와 B의 선형 결합으로 GCD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건 이제 이론적으로 확실한데, 그러면 그 GCD를 만들어낼 수 있는 X와 Y가 무엇이냐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도 코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b가 0일 경우에는 이 A1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 A10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결과에서 A에 그러니까 맨 처음 인자에 해당하는 인자가 아니라 맨 처음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GCD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X, Y 순으로 결과가 담겨서 저희한테 리턴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세 값을 보고 GCD가 뭔지 알 수 있고 X랑 Y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GCD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B가 0일 경우에는 리턴이 되면서 이 리커시브 콜들이 점점 하나씩 닫혀 나갈 거고 이제 리커시브 콜을 하는 쪽을 else를 살펴보면 이제 결국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값이랑 그 작은 수랑 이제 계속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형태예요. 당연히 GCD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 과정은 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작업이 이 X랑 Y를 구하는 작업인데 이 X랑 Y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밑에와 같은 이제 연산을 해주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이 식만 보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137이랑 62라는 숫자가 있다고 봤을 때 이 137과 62의 최대 공약수는 1인 걸 저희가 그냥 알고 있다고 합시다. 네, 알고 있다고 하면 뭐 이거를 결국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돌리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뭐 137은 62로 나눠지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그 62를 다시 나머지로 나눈 다음에 또 다른 나머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콜을 해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맨 마지막에 이제 3이 3 곱하기 1 더하기 0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0이 되면 이 알고리즘이 끝나는 이유가 이제 b가 0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에서는 뭐 a, 1,0을 리턴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a가 1이니까 1,0이 리턴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이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 어떻게 리커시브하게 연산이 되는 것들을 쭉 역추적을 해볼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재기적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콜을 해냈고 맨 마지막에 이 1,0이라는 리턴을 얻어냈잖아요. 그때 이제 이 1,0이 리턴 되면서 이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다음 스텝이 진행될 때 필요한 값들이 이제 이 1,0이라는 리턴 값과 그때 들어갔던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아니요 다시 말할게요. 1,0이 D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될 거고 이제 그때 들어갔던 A와 B를 이용해서 그 이전 폴에 대한 리턴 값을 생성을 해낼 건데 이 계산 과정을 보시면 1,0이 리턴이 됐고 그때 A와 B는 1이랑 0이었으니까 이 AX 플러스 BY는 D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숙해서. 그 이 식들을 가지고 이제 이 리턴 값 dxy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밑에 값 1,0,1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
네, 그래서 1,1,0과 이 a, b를 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뭐 펜이 있으시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1,0이 d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에 담겼고 이제 새로운 리턴 값은 d 프라임, y 프라임 순서로 들어가니까 1이랑 0이 담길 테고 그 뒤에 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근데 x 프라임은 1이었고 이제 y 프라임은 0이었으니까 이제 리턴 값, 맨 마지막 값은 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펑션에 대한 리턴 값은 1,0,1이 된 채로 이제 리턴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1,0,1이 담겼을 때 A랑 B는 3이랑 1이었어요. 이게 3이랑 1인 이유는 아까 제가 삭제했던 중간에 그 계산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1이 되는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그 다음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1이었으니까 d 프라임이랑 y 프라임에는 11이 담겼을 거고 이제 x 프라임은 0이고 이 y 프라임은 이제 b분의 a를 b로 나눈 거에다가 y 프라임을 곱한 거를 빼줘야 되니까 이제 3 나누기 1은 3이고 몫이 3이고 그리고 y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함수의 리턴 값이 1,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나가시면은 결국 이 리턴 값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리턴 값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리턴 값을 이용하면은 이 왼쪽의 A랑 B에 대해서 언제나 이 최대 공약수 B를 이제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초록색으로 적힌 고정된 1이라는 숫자고 이제 두 번째 값이랑 세 번째 값을 이 A, B의 개수로 생각을 하면 이 값들을 곱해서 더했을 때 언제나 1이 나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하면 이제 결국 저희가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에서 원했던 거는 GCD를 알면서 그 주어진 숫자들로 GCD를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형태인 이 마이너스 19와 42가 개수로 들어간 식이 저희가 원했던 이제 X와 Y를 찾는 식과 똑같아요. 이제 1이 GCD고 이제 137과 62가 A, B가 될 테고 마이너스 19랑 42가 이제 X랑 Y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X랑 Y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집에 가서 따라서 가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왜 배웠냐면 이제 결국 뭐 암호학에서 다룰 때는 소수를 많이 쓰게 되니까 GCD가 1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GCD가 1인 두 수를 가지고 이제 이 연산을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그 어떤 숫자에 대해서 인버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GCD가 1임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식이 모두 137이라는 거에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항은 당연히 137의 배수니까 날아갈 거고 그러면 62 곱하기 42가 모두 137에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 42라는 수랑 62라는 수는 서로의 이제 인버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 거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엘가마를 구현을 하실 때 디크립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현한 예시를 살펴보면 아까처럼 이제 스캔F랑 프린트F는 있고요. 결과값을 담아내기 위해서 스트럭트를
선언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제 결과값을 전부 다 빅넘버 형태로 담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럭트로 한 번에 만들어서 이제 초기화도 한 번에 해주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스트럭트로 선언을 한 거고, 그래서 D가 GCD에 해당할 거고 X랑 Y가 아까 말했던 저희가 원하는 개수를 찾는 식이 되겠죠. 인버스를 찾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BN DXY라는 구조체를 이제 DXY에 대해서 각각 초기화를 하고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DXY에 대해서 그 BN DXY로 옮겨 담을 수 있게 카피를 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메모리 할당 해제를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이 BN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코드를 짜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숙제로 하려 했으나 그냥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인 펑션부터 보시면 뭐 A랑 B를 생성을 해서 DXY를 결과값을 담을 수 있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A와 B를 입력을 받아서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이 A와 B의 GCD가 나오면서 그 GCD를 A와 B로 만들 수 있는 개수까지 이제 X랑 Y까지 알려주는 게 이제 이 메인 펑션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내용은 그냥 수도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결과값을 담을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이제 아까 이 A와 B 중에서 B가 0일 경우에는 이제 A, 1,0을 담아서 리턴을 한다 했었죠. 그래서 그 리턴을 하는 게 보시면 이 bn dxy new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b라고 적혔는데 0으로 적든 b로 적든 상관없겠죠. 어차피 b는 0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else에서는 이제 a를 b로 나눈 뒤에 이제 그 값이랑 b에 대해서 다시 이 함수를 리커시브하게 실행을 할 거고, 그 코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템프라는 변수를 그냥 결과값 중간 계산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을 해둔 거고, CTX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 이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선언한 구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를 B로 나눈 결과를 템프에 담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익스텐디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B와 템프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스토커에 대해서 봤었던 이 else의 첫 번째 줄을 실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은 이 첫 번째 줄이 리턴이 하나씩 되면서 두 번째 줄이 하나씩 계산이 될 텐데, 이 두 번째 줄은 사실 이 보이는 대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냥 D'을 D에 담고 Y'을 X에 담고 이 X' 빼기 B분의 A Y' 을 Y에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세 줄인데,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식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쓴 거에 불과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턴 밸류에 이제 저희가 계산했던 값들을 하나씩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숙제를 하게 될 거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냥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계신다면은 그냥 뭐 코드는 갖다가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만 잘하는 선에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